아직도 자소서 아닌 자소설 쓰고 계십니까? 자기 PR 하려다 셀프 디스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서를 이끌어주시는 수장님이십니다. 조민영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늘 자기소개서 항목별 작성법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야하. 오늘 배운 내용 뭔가요? 네, 오늘은 학생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대외 활동과 학교 생활에 대한 항목입니다. 맞습니다. 그 대외 활동이라면 사실상 그 유명한 국도 대장정과 해외 활동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좀? 근데 정말 대활동 경력은 어떤 소재로 어떻게 적어야 되는 게 정답일까요? 고민 씨 되게 활동 많지 않으셨어요? 엄청나게 춤도 많았을 다니고. 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춤도 학창 췄어요. 시절에. 춤을 췄다고요? 네, 댄스 동아리였어요. 아, 예, 잘 예. 쳤습니다. 그럼 보통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네. 어떤 소재를 써야 될지 굉장히 막막해 하더라고요. 또 경험이 맞아요. 너무 많아도. 그래서 사실 이거는 끝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경험이 없으면 없는 네. 대로 굉장히 또 구직자들이 스트레스 그렇죠. 받고 네. 보미 씨처럼 이렇게 성실하게 대학생활을 해서 이제 경험이 많은 분들도 과연 어떤 경험을 써야 될까 이걸 갖다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 저는 그냥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예. 경험의 유무보다도 예. 직무에서 요구되는 예. 역량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의를 해주시고요. 그 역량에 부합된다는 점을 네. 써주시면 돼요. 이거는 좀 약간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랑도 관련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보미 씨처럼 경험이 너무 많으면은 네. 이 경험도 쓰고 싶고 저 경험도 쓰고 싶고 뭐 교환학생 간 거 또 미국으로 네. 어학연수 간 거 뭐 이게 다 쓰고 싶거든요. 네. 모든 거를 다 내가 쓰겠다는 욕심을 좀 버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대외 활동이나 약간 대학생을 묻는 질문은 그 지원자 어떤 면을 좀 보려는 건가요? 경험을 내가 시작했을 때 계획. 이걸 내가 정말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활동이냐 아니냐 예. 이거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네. 사례를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네. 네. 방학 때 많이 하는 인턴 중에 하나가 네. 공대분들이 특히 기계공학과 분들이 많이 하는 게 네. 자동차 부품 외국계 회사인 보쉬 전장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독일계 회사인데 맞아요, 유명해요. 네, 굉장히 유명하고 네. 또 복리 혜택도 좋고 해서 네. 구직자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자주 인턴으로 사람을 채용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기계공학과 전공자가 네. 6개월 동안 인턴을 했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네. 근데 첫 번째 지원자는 전공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냥 나 기계공학 학교에서 배운 거 별로 관심은 없는데 자동차 회사에 그래도 가면은 네. 연봉도 높고 그렇죠. 대우 수준이 좋으니까 일단 가야지. 근데 예. 어떤 활동이 있을까? 보쉬에서 인턴을 하네? 그래서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6개월 동안 경력을 쌓은 이 지원자랑 네. 학교 공부를 내가 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배운 것들이 뭐 엔진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네. 뭐 친환경 차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뭐 네. 이런 지식들이 과연 필드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될까 정말 궁금하다. 그래서 이걸 좀 한번 확인도 해보고 내 역량을 좀 강화시켜 보자. 그래서 인턴을 2달 한 친구. 오호. 앞에 분은 6개월 했고 이분은 2달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당연히 구직 시장에 이제 두 분이 이제 나가게 되면 예. 이 후자분을 훨씬 더 선호를 해요. 아.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를 보면은 알게 되거든요. 네. 이분이 진짜 진정성 있게 경력을 쌓았다. 네. 근데 이제 취준생들끼리 대화하는 뭐 취업 카페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네. 보면 야 그래도 경력 인턴 2달은 짧어. 아하. 6개월은 더 해야 돼. 네가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갖고 있었다고 해도 야 9학기 더 다녀. 또는 휴학해. 안 붙은 친구들끼리. 그렇죠. 아하. 근데 이제 이 그 정말 계획성 있는 이 친구는 잘 모르니까 취업에 대해서 또 이제 휴학을 하고 4개월을 더 하고 이러다가 세월을 낭비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 두 사례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더라도 네. 지원자 본인이 어떤 취지와 의도로 시작했는지가 그게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의 설득력을 좌우하는 당락의 요인이 아닐까라고 아하.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합격자 사례부터 살펴볼게요. 네. 질문이 나와 있네요. KB에서 하고 싶은 분야의 일과 그것을 위해 준비한 학교 생활 이외의 경험 및 노력은 무엇인지 기술하십시오. 야, 어떤 면을 좀 보고자 하는 질문일까요? 이게 보시면 학교 생활 이외의 경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다시 말해서
학교 생활과 대외 활동 중에 결국 더 중요한 건 학교 생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과 전혀 관련이 없는 대외 활동을 쓰시면 이건 오히려 더 감점 요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영문학 전공자라면 영문학을 내가 배우면서 조금 느꼈던 한계 네. 또는 조금 더 뭔가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노력, 목표 이거를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발판으로서 대외 활동을 했다는 점이 느껴질 수 있도록 쓰시는 게 그게 사실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뜬금없이 그냥 아무거나 나는 정리하기가. 그냥 갑자기 무슨 어떤 대외 활동을 통해서 예. 뭐 장려상이다, 네. 최우수상이다. 요 결과만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쓰기 전에 아까 강조한 대로 학교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네. 내 어떤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외 활동으로 학교 생활과의 어떤 관련성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합격자는 어떻게 썼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분 같은 경우 사실 장교 그 출신의 네. 합격자였어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소통과 협업에 능한 중소기업 금융 전문가.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줬어요. 네. KB국민은행에서 중소기업 금융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차별화된 목표를 제시했다고 일단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기업은행을 쓰시는 분들이 거의 80% 이상 쓰시는 게 네. 기업 금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기업은행이. 기업은행이니까. 예. 그럼 차별화가 되질 않아요. 그렇죠. 반면에 이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발상인 거죠. 그렇죠. 국민은행을 국민은행이지만- 지원하지만 중소기업 관련된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잠시만요.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네.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명확한 어떤 자기가 기업 조사한 부분을 근거로 얘기를 해줬어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내가 지원을 왜 하고 싶은지, 전문가가 왜 되고 싶은지를 단순한 어떤 본인의 바램이라기보다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기술을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을 높인 차별화된 자소서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네. 정리할 수 있고요. 이런 목표 제시와 더불어서 이제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썼습니다. 네. 공보장교로 복무하며 타 기관, 언론과 상생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기술을 했거든요. 많은 지원자들이 이제 은행을 지원할 때는 네. 저희 같은 이런 그 은행에 그 방문하는 고객들 관점에서만 써요. 그렇죠. 통장을 만들어 주는데 인턴을 할 당시에 뭐 내가 그 앞에서 웃으면서 이렇게 고객을 응대해 줬더니 또 한 번 찾아와서 음료수를 줬다. 그 나의 기억이 어떤 이런 났다. 칭찬 미소가 그런 얘기를 이분은 쓰신 게 아니라 네.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B2B 경험을 쓴 거죠. 그렇죠? 기업 대 기업이잖아요. 이 보시면 네. 공보장교로 복무하실 때 네. 내가 이 부대를 대표하는 그 홍보장교인 거죠. 그래서 이 부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언론을 상대로 내가 어떤 행사를 기획했던 그냥 일반 고객을 상대로 했던 경험이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 했던 어떻게 보면 앞서 본인이 강조했던 이런 중소기업 금융 전문가가 되겠다는 자신의 목표와도 일맥상통하는 그렇죠. 그런 차별화된 경험이 아니었나 아주 잘 쓴 자소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하.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 대상으로 경험을 쌓아서 그 결과 예. 중앙 매체를 포함하여 80회 이상의 홍보로 초기 목표 대비 목표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언급을 해줬죠.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 대비해서 정량적으로 얼마만큼의 결과물을 높였는지를 네. 단순히 뭐 무슨 이렇게 부대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뭐 환호를 받았다, 뭐 부대장의 칭찬을 받았다 이런 네. 정성적인 표현을 쓰신 게 아니라 이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결과물들을 갖다가 기술을 해줌으로써 자기 자소서에 어떤 설득력을 높였다. 요 정도는 이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세 가지 점에서 아주 잘된 자소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정말 국민은행이라든지 시중은행권을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신다면 저는 이분이 작성하신 것처럼 네. B2C 관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네, B2B 관점으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찾아주시고 고민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에서 차별화된 목표와 경험을 제시한 것이 합격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소개할 내용 역시 사회활동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한 글인데요. 제가 제목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업 이외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했던 다양한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롯데백화점의 자기소개서네요. 이 항목은 대표적으로 계속해서 롯데그룹이 바꾸지 않는 항목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씩 잘된 부분.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백화점 영업관리직을 지원을 했어요. 네. 어떤 점이 잘 되는 영업관리는 아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네. 굉장히 많이 다뤘으니까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번 잘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제 제목 부분인데요. 독립 영화 작업 참여. 네. 좀 생뚱맞죠? 네, 아하. 백화점 지원자인데 영화를 왜 얘기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계속 볼게요. 독립 영화 작업 참여. 땡땡 조연출로 팀원들 관리. 그 다음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네. 이는 사원 관리에 필요한 리더십 함양. 아주 잘 쓴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이제 네. 백화점이 이제 유통회사기 때문에 유통 관련된 무슨 매대 관리한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지 실제로 직접 뭐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없는 이상은 지원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 여러분들이 네. 잘못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앞서 강조를 드린 대로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먼저 생각을 해두신다면 네. 이 자소서가 왜 잘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영업 관리자에게 가장 중요시되는 역량은 네.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죠. 네. 왜냐하면은 실제로 백화점에 내가 출근을 해서 네. 뭐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 매장이 있고요. 2층에는 여성 잡화, 1층에는 뭐 화장품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럼 네. 보통 영업 관리자 한 명이 그 플로어의 네. 절반을 관리합니다. 굉장히 넓잖아요. 그 그러네요. 1층 같은 경우에 매장이 뭐 한 30군데가 있을 텐데 그 중에 10개 이상을 영업 관리자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내가 직접 뭐 화장품의 립스틱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판매를 하시는 그 이모님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업 관리자 명이 프로젝트 리더라는 이름을 쓰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그 담당 섹터에서 매출을 더욱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걸 이분은 알고서 네. 그렇다면은 내가 리더십을 뽑아올 수 있는 경험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조연출이긴 하지만 네. 네. 그렇죠. 관리했던 자기만의 어떤 그 리더십 발휘 경험을 잘 써줬어요. 그것도 두 갈식으로. 그래서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관리 경험이 있겠네 하고 이제 다음 단락을 읽게 되는 거죠. 사원들, 그러니까 자기 관리했던 사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원들을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경험에서 그에 필요한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썼죠. 그러니까 관리한다 그러면 보통 매출을 관리하거나 숫자를 관리하거나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관리하는 건 사람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인 관계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 사원들을 관리한다고 네. 사람과 관련된 얘기를 내가 지금부터 기술해 보겠다라고 직무에 대한 이해를 역시 잘 풀어쓴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같은 팀원들하고 어떻게 협업하면서 네. 영화를 만들어냈는지 조연출로서 이제 요 내용을 썼고요. 네. 그다음 이제 잘된 점 세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 가장 어려웠던 점은 팀원들이 연출의 지시사항 계속 이제 팀원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네. 팀원들이 연출의 지시사항을 따르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이었다. 수많은 갈등과 해결 과정을 거치며 이것도 좋죠. 많은 갈등과 해결이 있었다. 리더십 발휘를 위해서는 희생 정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네. 앞에서 이끄는 것만큼이나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끈다고만 보통 리더십을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뒤에서 팀원들의 얘기를 얼마나 경청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죠.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다음 마지막 가장 어려웠던 것은 리더십을 강력하게 발휘해야 하는 순간과 네. 구성원들을 살뜰히 보살펴야 하는 때의 간극을 조절하는 것이다라고 자기만의 어떤 사람과 관련된 리더십에 대해서 정의를 해줬죠. 이게 왜 잘 됐냐면 보통 이제 리더십을 쓰라 그러면 학생들이 네. 팀장 팀장. 꼭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그쵸, 그냥 그쵸. 앞에서 이끌어 나가서 다 따라와라. 너는 이런 역할을 해. 네. 너는 뭐 이런 또 뭐 성과를 내. 그래서 네. 잘 이렇게 역할 분배를 해서 내 말을 듣고 팀 모두가 잘 됐다. 이런 일은 없거든요, 실제로. 네, 일을 하다 보면. 네. 그런 동화 같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분은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 이 리더의 역할이더라도 내 말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각 개인의 어떤 상황이 있고 그 사람들의 또 고충도 있어서 그분들의 역할 얘기도 들어주고 그 앞서 나가는 것과 뒤에서 밀어주는 어떤 그 두 가지 역할의 어떤 간극을 조율하는 게 참 어려웠다라고 네. 정말 진솔하게 자기 힘들었던 점을 참 잘 정리를 해줘서 여기까지만 봐도
지원자가 유통 경험은 아니지만 예. 리더십 업무를 맡겨도 잘할 수 있지 않았겠나라는 그렇죠. 어떤 신뢰를 믿음이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미술팀, 촬영팀, 네. 분장팀 일원들처럼 그들처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작업에 임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겸손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 이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 네, 그분들처럼 전문성을 갖고 내가 일하진 않았지만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도 가치가 있고 팀의 일원으로서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다. 두 가지가 잘 된 거죠. 다른 그렇군요. 팀원들의 어떤 역할에 대한 존중 또는 배려 네. 그리고 자기만의 두 번째는 느꼈던 점들. 작은 일이지만 그래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분명 있더라. 그래서 인성이 쭉 됐네요. 봤을 때 그쵸 인성이 네네, 됐어요. 인성이 된 것 같네요. 쭉 봤을 때 맞아요. 이 지원자는 큰 일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리더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참 이해를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잘 쓴 자소서고요. 아하. 학생들이 이제 참고로 이분 여자입니다. 여자분이세요? 네. 남자분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항상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해요. 선생님 저는 성격이 내향적이고 내성적이라 네. 좀 이런 영업 관리라든지 리더십을 원하는 직무에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라고 저한테 많은 질문을 주는데 제가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기업은 절대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네, 다만 그건. 중요한 건 소극적이면 안 돼요. 내향적이다가 그렇죠. 소극적이랑은 다른 거죠. 다르요. 그러니까 예. 내성적인 건 오케이, 오케이. 소극적인 건 노. No. 네, 그러니까 여성분이라고 해서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만 남자여도 소극적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네. 성별로 여러분들이 너무 지레 겁먹지 마시고 제발 여성분들 리더십 없다고 단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자소서는 해당 직무에 대한 역량을 우선 정확하게 정의를 했고요. 네. 그에 필요한 사례를 또 겸손한 모드로 썼던 점이 참 아주 잘 좋았네요. 된 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이번에는 취업 준비생이 쓴 자기소개서로 대학 시절 어떻게 대외활동 경험을 써야 하는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자기소개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 2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앱을 기획 개발하다. 대학생들에게 최적합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기획 및 개발하여 큰 호응을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마켓에는 다양한 콘텐츠가 존재하지만 정확히 고객의 니즈에 맞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대학생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업 인적성을 위한 시사상식이라는 컨셉을 갖춘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하였습니다. 자, 시사상식과 관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시상상식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참여를 통해서 빠르게 데이터를 구축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총 2만 건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는 인기 앱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성공한 내용을 좀 적었는데요. 네네.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나쁘게 보진 않았어요. 아주 이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관련된 아주 그쵸. 훌륭한 경험이 있다고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그래도 조금 아쉬운 점들 좀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면서 네. 보죠. 특히 첫 번째 부분에서 제가 몇 번을 생각을 했는데 제목 좋거든요. 2만 건의 다운로드 기록을 한 네. 앱을 기획 개발하다. 근데 딱 봤을 때 이게 2만 건이 높은 숫자인지 낮은 숫자인지가 물론 높다는 생각은 드는데 과연 이런 취업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 2만 건 어떤 지표인지 좀 저희가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좀 해봐야 알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목표 수준이 어느 정도였으나 그거 대비해서 초과적으로 얼마만큼 달성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전에 어느 정도 수준의 목표를 정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밝혀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바로 대학생들에게 최적합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기획 및 개발해서 네. 큰 호응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네. 이것도 물론 이제 결과를 쓰신 건 좋은데 이 호응을 얻었던 이 경험이 그렇다면 지원한 직무와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성이 있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러한 개발을 통해서 입사 후에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뭐 문제 해결 능력을 갖췄다라든지 네. 이런 지원한 직무와 어떤 관련성을 먼저 함께 보여줬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네. 이것도 좀 애매한데요. 기업 인적성을 위한 시사상식. 이 표현은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네. 구체적으로 자기가 카테고리를 써준 거는 시사상식이라는 컨셉을 갖춘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했다라는 얘기는 앞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예. 이미 소제목에 직접 기획 및 개발해서 호응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기보다는
시사상식이라는 컨셉을 갖춘 어플리케이션을 기획을 하는데 뭐 어떤 식으로 UI를 구현을 했다. 어떤 것들을 내가 착안해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본인이 컴퓨터 공학과로서 전문성을 좀 보일 수 있는 기술 관련된 내용을 저는 써줬다면 훨씬 더 자기소개서가 직무와 관련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 점들을 좀 조언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소서는 일반적인 이공계 분들이 쓰는 자소서 대비해서 상당히 저는 차별화된 그래도 고민의 흔적들이 상당히 엿보이는 자소서라 칭찬할 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칭찬할 만하다. 더 잘된 자소서가 되기 위해서 제가 3가지 조언을 드렸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실전 연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읽어볼게요. 매출 100% 상승을 달성한 기획력. 소비자의 니즈를 분석하여 제품을 기획 및 판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교 합창 동아리에서 임원을 맡아 공연 CD 및 브로셔 제작 및 판매를 하였습니다. 소비자의 니즈가 추억임을 판단하고 신임 부총무의 권한을 발휘하여 1:1 맞춤 CD를 제작하였습니다. 과거 밋밋한 공 CD에 음원만 삽입하여 팔았던 공연 CD는 합창 단원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합창단 중 50%의 멤버들만 CD를 구매했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기획된 CD는 각 CD마다 각 멤버의 사진을 인쇄하여 고유한, 특별한, 나만을 위한 CD의 컨셉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멤버 대비 100%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대학교 네. 합창 동아리에서 공연 CD를 기획해서 매출을 100%를 달성했다.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 글은 어땠나요? 잘 썼나요? 저는 사실 너무 과장된 게 아니었나. 좀 이게 과연 매출 100% 상승을 달성했다는 네. 게 이게 어떻게 보면 2배를 그쵸? 달성했다는 2배를 얘기인데 달성했다는 거죠. 과연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조금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재환 씨가 더 전문가라 어떠세요? 사실은 그 예, 이 내용이? 이게 CD가 가능한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개인적 음악가 입장에서는 만약 이런 친구다 하면 무조건 뽑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면? 예, 아. 그 정도로 굉장히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던가 네. 아니면 굉장한 친구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네. 일단 과장된 느낌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진솔한 느낌을 좀 주려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래요. 그래서 좀 조언을 제가 드리면 네. 제목 부분 좀 보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매출 100% 상승을 달성한 기획력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게 이제 채용팀 간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100%다, 네. 뭐 150%다 이런 네. 식으로 퍼센트를 지표로 해서 자기의 실적을 쓰는 자기소개서는 네. 신뢰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그쵸, 그쵸. 채용 담당자들끼리도 이렇게 은연중에 돌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구직자분들은 이렇게 100%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옳다 이런 항상 어떻다 이런 표현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이게 아무리 사실이더라도 네.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퍼센트라는 지표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차라리 뭐 다운로드 건수라든지 판매 그쵸. 금액이라든지 그게 정확한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면 뭐 조회수라든지 유튜브에 뭐 몇 건의 조회수를 기록을 했다라든지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오히려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그 다음 문장이 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소비자의 니즈를 분석하여 제품을 기획 및 판매한 경험이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소비자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소비자도 이게 나이대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뭐 지역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텐데 이 기준을 갖다가 정의를 안 하다 보니까 자소서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추상적으로 다가왔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런 그러니까 쓰지 말아야 될 표현들 제가 그 수차례 강조를 드렸죠. 소비자, 고객 또는 뭐 매출, 소통 이런 너무 큰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는 작성하지 않아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문장에 보면 네. 합창단 중 50% 멤버들만 이제 CD를 구매했다는 이제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네. 새롭게 기획된 CD는 각 CD마다 각 멤버의 사진을 인쇄해서 이런 컨셉을 가졌다. 네, 라고만 했어요. 자기가 혼자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협업 과정이 있었는지 뭐 아이디에이션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결론을 도출한 건지 이런 과정이 좀 빠져 있고 그냥 결과만 너무 위주로 지금 왜냐면 위기 상황이 앞에 나왔는데 그 위기를 갖다 혼자 돌파한다는 건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위기 상황을 써주신 건 참 잘하셨는데 이 위기 또는 난관을 같은 부서, 같은 그 협업하는 사람들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 공유, 역할 분담을 했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저는 써주셨다면 훨씬 더 현실적인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서 얘기했던 그 사례보다는 조금 네. 떨어졌던 자소서인 것 아쉽다.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사례를 통해서 실전 연습까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서 항목별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취준생 여러분들도 꼭 숙지하셔서 하반기 공채 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5번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정리를 했잖아요. 네. 뭐 직무별로도 정리를 하고 뭐 항목별로도 정리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그 부차적인 얘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훨씬 더 좀 설득력이 높지 않겠나 또는 그런 사례들도 있다라고 제안 드리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굳이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점에 대해서 꼭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제가 제안 드린 방법 외에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만약 여러분들이 답이라고 생각하시고 확신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것들을 쓰시고 다른 사람들하고 자소서도 좀 공유를 하셔서 전공을 받는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하반기니까. 벌써 이제 뭐 7월 말이 되고 이제 8월이면 여러분들이 인적성도 대비해야 되고 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저희 방송 때 나왔던 얘기들 꼭 마지막으로 점검하시고 하반기를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멘토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 네, 감사합니다.